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또다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의 사면을 가장 반대한 2030 세대를 향해 극우화됐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2030 남성은 70대와 유사한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 청년일수록 극우화 성향이 짙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스스로 수십 차례 사과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본질적인 반성은 없고 청년 세대를 극우 낙인 찍게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조국의 뻔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조국스럽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2030 세대가 왜 조국에게 분노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입시 비리로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피땀 흘려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좌절할 때 바로 그 벽 뒤에는 조국과 같은 기득권자의 불법적 특권이 있었습니다. 딸을 위한 논문, 인턴, 표창장 조작, 스펙 위조는 공정과 정의를 외친 그의 허망한 민낯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이제 와서 청년들을 향해 극우라는 낙인을 씌우며 갈라치기를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감옥에서 성찰은커녕 분노만 쌓아온 것 같습니다. 조국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부터 반성 대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의 기획수사다, 언론의 정치공작이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제는 그 화살을 청년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짓밟은 사람은 다름 아닌 조국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조차 조국의 청년 비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2030 세대는 극우가 아니라 공정에 민감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대는 공정이 무너졌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민주화와 선진화 시대에 자라났지만 현실은 수축 사회입니다. 기회는 줄었고 파이는 작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기회가 줄어든 만큼 과정이 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극우 성향이 아니라 당연한 시대적 귀결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청년들의 이러한 합리적 요구를 극우라고 비하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은 옳습니다. 입시 비리로 청년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청년 탓을 하는 것이 조국스럽다. 바로 이것이 국민적 상식입니다. 조국은 청년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 재산, 세대, 성별을 갈라치게 하는 구태정치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을 사면했습니다.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국의 언행은 단순한 개인적 실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상식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청년 세대를 모욕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매우 악의적입니다. 특히 스스로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내걸었던 인물이 뒤로는 불법과 위선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국은 말합니다. 13번이나 사과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과의 횟수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는 사과는 공허한 정치적 언어일 뿐입니다. 조국이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 청년 극우론이라면 그는 반성 대신 분노와 피해의식만 키운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청년 세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에 대한 진솔한 참여입니다. 더 나아가 조국은 스스로의 사명과 복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청년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년이 극우라서 나를 비판한다는 논리는 본질을 뒤바꾸는 억지입니다. 청년이 그를 비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불공정의 화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을 사면하면서 검찰 독재의 피해자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조국 사면 직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은 국민적 민심의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것이 국민적 정서와 상식에 반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국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키우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조국은 이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영석으로 만들겠다.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석을 50석으로 줄이겠다며 정치적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반성과 성찰은 사라지고 복수심과 분열의 정치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같은 대통령, 김건희 같은 영부인이 또 나오지 않게 개헌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는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런데도 조국은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 개정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묻습니다. 과연 이런 인물이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가? 청년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청년들을 극우라 낙인 찍으며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조국은 정치인으로서 이미 자격을 잃었습니다. 국민적 불신과 청년 세대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그의 정치적 발걸음은 조국스럽다는 냉소만 불러올 뿐입니다.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사면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과도 직결됩니다.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인물을 사면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청년 세대를 배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국의 정치적 행보가 실패할수록 그를 사면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은 더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2030 세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극우가 아닙니다. 공정을 갈망하는 세대입니다. 기회가 줄어든 시대에 과정의 공정이 절실하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아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그 세대를 극우라 낙인 찍고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청년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조국이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진솔하게 고개 숙여야 합니다. 청년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국에게 그런 기대는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오직 변명과 분노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은 판단해야 합니다. 청년을 극우라 매도하는 뻔뻔한 인물,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 위선의 상징을 언제까지 정치판에서 용인할 것인가? 그리고 그를 사면한 대통령의 무책임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국민의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조국은 청년을 탓할 자격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사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공정과 상식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